안녕하십니까. 먹거리를 골라드립니다. 우리가연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건요, 가을 하면은 대표 과일이죠. 사과. 하나하나가 대단한 가을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은요, 만생종이라는 거거든요. 크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좋은 맛을 다양하게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만생종 중에서 그러면 어떤 맛을 즐기셔야 되고 어떤 사과가 좋은 사과인지 고르는 법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첫 번째는 가을 사과의 대표 사과죠. 후지입니다. 후지. 부사라고 많이 부르죠. 지난 40, 50년 동안 이제 가을을 대표하는 사과가 되겠고요. 대표종들한테는 적절한 이 별명들이 후지 같은 경우에는 사과의 왕? 그 이름이 뭐 적절한 것 같아요. 정말 고른 맛을 가지고 있고, 당도를 얘기 드리면 한 14브릭스에서 15브릭스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산도는 3에서 한 4포인트 정도의 중간 산미, 근데 신맛이 강하지는 않은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 정도를 좀 신맛이 꽤 있네, 그 정도로 잡았을 때 그거보다 조금 빠지는 정도가 되겠고요. 과육은 밀도도 뭐 중간 정도고요. 즙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과육의 색깔은 흰색이 되겠고요. 과일이나 고기나 이 먹거리에서는 즙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왠가 하면 이 즙에 향이나 당이나 신맛이 녹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육의 당도가 높고 그렇더라도 즙이 좀 풍부해야지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맛을 봤을 때 풍부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부사는 가을 사과 중에서 즙이 많은 쪽입니다. 드셨을 때 쉽게 맛을 느끼실 수가 있겠고요. 상도나 당도가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부사를 갖다가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사과의 왕으로 불려온 것 같습니다. 부사를 갖다 고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벌레 먹은 흔적이나 이게 이제 노린재나 뭐 각다기 같은 것들이 흡착을 했을 수도 있겠고, 돌에 튀어서 나무에 찧어서 여러 개의 흠이 있는데, 벌레가 먹은 것은요 오히려 이런 흠이 맛있는 사과라는 말씀을 드렸죠. 착색이 고루되고 짙은 사과가 확실히 맛있습니다. 산도가 좀 높을 수는 있는데요, 맨 처음에 드셨을 때는 산미 때문에 좀 당도가 덜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후숙이 될수록 확실히 색깔이 좀 짙은 것이 햇빛도 많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느끼는 당도가 더 높게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거슬거슬한 것,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몽입니다. 가몽. 이 사과는 이제 부모 조상 때가 수포 이름이 들어가는 당도가 뛰어난 이런 사과를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 특색이 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사과가 이렇게 좀 깁니다. 그래서 가을의 사과들이 대부분 원형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장원형으로 얘기가 되는 사과고요. 과는 부사가 중과 정도 한 350g 정도 전후가 일반적이라고 할 때, 얘는 좀 400에서 450g으로 좀 대과정이 되겠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높아서 품격이 있어 보이고요. 색깔은 붉은색이 더 많죠. 선홍빛이 있고, 이제 봉지를 씌워서 한 것이 좀 더 너무 진하지 않은 붉은색이 드는 선홍빛의 사과를 얘기하는데, 봉지를 씌우고 안 씌우고는 맛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는 봉지를 안 씌운 것을 갖다 더 선호를 갖다 합니다. 당도는 부사보다 조금씩 다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이 이 즙을 먹으면 파인애플 향이 난다는 거. 과육은 부사가 흰색인데 반해서 이거는 조금 약간 노란색이 되겠고요. 밀도가 부사보다 조금 더 높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즙은 부사보다 조금은 더 적다라는 느낌이. 가몽 같은 경우에서는 부모 쪽에 노란 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은근하게 배어나오는 것이 당도가 높은 것들이 더 있다고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건데, 이쪽은 빨간데 이쪽은 노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빨간 쪽은 햇볕을 봐서 그랬겠죠. 이것을 고루하기 위해서 상품성을 높이고자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 은박지를 갖다 이렇게 깔아주거나 이런 것들 이제 귤도 하게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반대쪽이 안 됐더라도 이게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데서는 노란색이 은은하게 배어났으면 좋은 거고요. 파란색이, 녹색이 좀 짙게 나온 것은 미숙과니까 그것은 맛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나노 골드입니다. 최근 뭐 한 5, 6년 동안 색깔의 특이함이라든지 맛 때문에 고가의 사과로 잘 자리 잡아 있고,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그 종이 되겠습니다. 그 부모님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골든 딜리셔스라고 해서 얘나 이 가몽이 부모대에서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도가 되겠고요. 과육은 단맛이 좀 더 강하고 부드럽거든요. 그러면서 요거는 이 천추라고 하는 그 종에서 왔기 때문에 크기는 대과라기보다는 300g 정도로 해가지고요. 이 네 종류에서는 가장 작은 축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 역시 이것만의 특유의 묘한 향이 있어서 그 향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겠고요. 수치상으로는 당도도 높고 부사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산도도 꽤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걸 한 6, 7년 동안 이렇게 많이 팔아봤는데 저희가 그 가져오는 상품에서는 산도가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따서 팔 때도 바로 팔 때도 있지만 1월 달에 선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산도가 많이 중화가 돼가지고 덜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맛이 강한 사과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요 무렵에 드실 때는 이제 산도가 꽤 높은 사과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고르시는 방법은요. 시나노 골드가 녹색 내지는 녹황색, 황색 이런 색깔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이나 녹황색이 맛이 없는 사과가 아니니까 감안하고 드셔도 되겠고요. 외형적으로 특히 맛을 갖다가 선택할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좀 거슬거슬하면서 과는 중과 정도를 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아시기 힘드시겠지만 풍부한 여러 가지 맛 때문에 혹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으면 초생 재배를 한 그런 사과를 고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사과는요.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요. 저는 한 3년 전부터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농업기술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더라도 각 농장의 토양에도 적응을 해야 되겠고 농부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한 5년에서 10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맛이 정착이 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과이지만 특징은 굉장히 도드라지기 때문에 차세대에 아주 강력한 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름은 엠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진한 붉은색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과는 역시 이것도 대과종입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수치상으로 가장 큰 대과종에 속하는 400g 이상, 500g, 550g 이런 대과종이 되겠고요. 당도나 산도가 다 높습니다. 이 녀석은 가을 사과 중에서 나는 강한 맛을 좋아해 하시는 분이 한번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너무 신맛이 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후숙을 시키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신맛이 줄어들면서 당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주 큰 특징이요. 이 겉에 붉은 빛처럼 이게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다고 보니까 과육에 침투가 돼가지고 이따가 이제 시식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붉은 과육이 많이 퍼져 있어서 복숭아 사과, 피치 애플이라고 해서 팔기도 하겠고요. 그 굉장히 눈을 즐겁게 해주는 붉은색이 많이 있는 사과가 이 엠부가 되겠습니다. 맛있는 엠부 고르시는 방법은요. 역시 그 색깔이 그 맛을 어느 정도 대비하기 때문에 짙은 것을 고른다. 근데 참 이것도 반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한 3분 있고 저도 이걸 몇 년 동안 먹어봤지만 이 짙은 색이 얘가 잘 컸다라는 반증은 되지만 당도가 아주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당도와 산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있으면 과육에 분홍색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엠부를 샀는데 분홍색이 적어요. 그 경우는요, 사실 무슨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일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산도는 분명히 덜 느껴지는데 당도가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드셨을 때 좀 무게감이 있고 아주 큰 거보다는 대과종이긴 하지만은 450g 그 정도가 이 종에서는 맛있는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크기의 짙은 색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식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맛을 비교해 드리겠고 어떤 맛을 더 포인트를 둬서 드셔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크기입니다. 크기. 이게 정말 대표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일 뿐이지 그것이 무슨 법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엠부, 가몽, 부사, 시나노 골드 이 크기로 일반적인 사이즈가 결정이 되겠고요. 당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잘 키웠느냐, 어느 밭에서
나누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가 있지만 가몽, 엠부, 시나노골드, 부사 순으로 있다라고 하고요. 아주 중요한 게 산미입니다. 산미. 산미 역시 부사가 가장 좀 적어서 쉽다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시나노골드, 엠부, 산도는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상대적인 게 제가 먹어본 곳에서는 시나노골드가 그렇게 산도가 세지가 않아서 부사랑 같은 정도가 되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러면 드시기에 가장 맛이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만생종에서 쉽고 어렵고는 당도와 산도의 강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쉬운 것은 부사, 적정한 당도와 적정한 산미 때문에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크게 호불호 안 갈린다. 이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에서는 당도나 산도가 조금 더 높고 신선할수록 산도가 좀 높아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독특함이 있다. 가몽이나 엠부로 갈수록 산미가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단맛에 어우러진 강렬함을 원하실 때는 좋으실 텐데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요. 이 사이의 차이는 가몽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 향이나 맛이 들고 당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산미가 확실히 엠부보다는 덜 되겠고요. 이 엠부는 그때 모든 것이 다 강렬합니다. 상도, 당도, 색깔 이런 것이 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일반 분들도요 한번 고루고루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당도는 항상 거의 일정하게 있지만 이 산도에 따라서 처음에는 안 느껴지다가 점점 더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보관, 후숙을 한다는 것은 산도의 조절 부분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해 가시면서 드시면은 맛있는 과일 사과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네 가지 깎으니까 아주 재미난 상황이 나타났어요. 제 의도는 다양함을 알아가면서 먹자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잘못해서 가치 판단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럼 이게 좋은 거네, 저건 나쁜 거네 이렇게는 꼭 전달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깎은 시간의 순서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부사부터 이렇게 먼저 깎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나노 골드를 딱 깎았고 가몽을 깎았고 이제 엠부를 깎았는데 보시면 갈변의 순서를 보면 맨 처음 깎기도 했지만 부사가 조금 더 갈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나노 골드고 가몽이나 엠부는 갈변이 생긴 게 잘 안 보이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산도가 높은 경우에는 갈변이 좀 더디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이나 이런 항산화 성분이 많게 되면은 갈변이 조금 더디다고 하거든요. 딱 그것을 보여주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맛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이 부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면을 잘랐던 이유는 이 씨방이 고루고루 잘 발달이 되는가를 갖다 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 되고 좀 이것이 불균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살 때는 볼 수가 없겠지만 얘가 성장이 아주 고르게 되지는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겠고요. 만일 이렇게 모양도 어그러지면서 시방이 이렇게 안 된 거는 사실 그런 것들은 맛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맛을 볼 텐데요. 가을 사과는 산도와 당도와 즙을 이 조화를 잘 살펴가면서 그 특성이 각기 다 틀렸거든요.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적절하면 적절한 대로 그것이 얼마만큼 잘 어울렸는가 그리고 즙의 풍부함에 천착을 하시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즙이 많죠? 아직은 부사가 이제 갓 단계 돼가지고 산미가 조금 더 느껴집니다. 이런 것은 이제 산미가 줄어들면서 당도도 올라오고 맛이 풍부해지거든요. 두 번째로 먹어볼 사과는 이 시나노 골드가 되겠는데요. 과육이 이제 아주 하얗지는 않죠. 약간 노란 상태가 되겠고요. 자를 때 보니까 굉장히 얘가 좀 단단하더라고요. 즙 많고요. 당도 굉장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걸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번 먹었었는데요. 단 이틀 만에 더 이제 맛이 풍부해졌습니다. 향도 딱 나고 그때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시나노 골드가 이렇게 단단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즙이 좀 적어서 맛에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당도계를 재봤더니 당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7.8브릭스. 맛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세 번째로 먹게 될 사과는 이 가몽입니다. 가몽. 신맛은 오히려 덜한 것 같아요.
당도가 더 많이 느껴지고요. 부사보다는 더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아주 강한 산미는 아니고 당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과육은 아주 단단한 편은 아닙니다.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이 독특한 향은 정말 부사와 시나노 골드와 이 가몽을 비교했으니까 향은 딱딱 그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 시식을 해볼 사과는 이 엠부입니다. 엠부. 흥미로운 건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판매자로서는 좀 가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할 텐데, 보시면 잘랐는데 이 시방 옆이 색이 갈변이 된 게 보이죠? 이게 밀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장 장애로서 이게 찬 지역에 있게 되면 낮 동안에 광합성된 것이 밤에 이렇게 과일에 농축이 되다가 중간 형태로 머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것도 참 얘기 많은데 이걸 이제 꿀사과라고 해서 파는데요. 저희가 뭐 알아보고 이걸 당도를 재더라도 더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도가 덜 나옵니다. 그래서 꿀사과라고 한 것은 마케팅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밀병이 있는 게 이 과육에는 전화당이라는 중간 단 형태들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단맛이 느껴지기는 더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사과일수록 단맛이 돌 확률은 분명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뭔가 하면 보관 기간이 짧아집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다른 부분 정상적인 과나 이런 것보다 더 빨리 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시게 되시면 빨리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밀병이 있는 사과도 알고 드시면 맛있는 사과를 드실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되니까 이게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이게 생과기 때문에 다 각기 틀리고 정상과 중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그렇거든요. 조금 더 이 생산자를 이해를 해주시고 이 생과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엠부라고 하는 사과는요, 아직도 이 농법이 정착이 안 된 사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면은 농민들도 힘내서 잘 만들 텐데, 이것을 이제 너무 이렇게 책 잡듯이 하게 되면은 겁이 나서 이분들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아주시는 생산자가 좋은 상품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병이 있는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되시는 건가, 이 특징도 알아봤습니다. 와, 산도가 어마어마하고요. 과육에 붉은색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껍질에 것이 넘쳐서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더더욱. 이 밀병도 생기는 위치가 이렇게 살의 중간중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씨앗 주변에 여기가 영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것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 있고요. 안토시아닌이 많이 배어물어서 이렇게 정말 일반 사과에서는 볼 수 없는 붉은색이 많이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맛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쉬어서 못 먹겠어 이게 아니라 진짜 농염한 맛입니다. 이 색깔에 뒤지지 않는 맛도 그렇고 진한 맛이거든요. 이 특성을 잘 보시고 한번 즐겨주시고요. 신맛이 좀 세다고 생각되시면 후숙을 시켜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를 먹으니까요. 이런 거 드실 때 또 요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직업상 비교해서 먹는데 비교해서 드시면 안 좋습니다. 비교해서 먹다 보면요, 꼭 못한 녀석이 나옵니다. 제가 네 가지를 다 이렇게 먹고 나중에 엠부와 가몽을 먹고 부사를 먹으니까요, 부사가 좀 맛이 좀 덜합니다. 비교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이 먹거리 자체는 꼭 어떤 것이 맛이 못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비교해서 드시지 말라. 자, 오늘 가을을 대표하는 4대 만생종 사과 어떠셨어요? 이 만생종인 것만큼 모든 풍부한 맛을 가진 사과니까 그것을 좀 잘 알아서 각기의 특징에 맞는 맛을 즐기셨으면 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맛있는 사과 잘 고르셔서 맛있는 때에 잘 드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먹거리를 골라드립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오늘의 그리고 원픽을 갖다가 해보면요, 시나노 골드. 좋은데요. 이 작고 이런 녀석이 산도가 이렇게 강한 걸 먹다 보니까 당도가 쫙 올라오는 것이, 얘도 상도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맨 처음에 먹었을 때는 부사가 참 좋았는데 지금으로서는 엠부는 굉장히 강렬한
신맛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막 섞어서 먹을 때는 시나노 골드하고 부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몸의 상태나 먹는 순서에 따라서 이게 정말 달라지거든요. 이 네 가지는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표적이고 뛰어난 종들이니까 고르게 천천히 즐겨보시는 그 미식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